홍익인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요즘 고민했던 홍익인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홍익인간을 법 조문에서 빼자는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군조선을 역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본심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홍익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용어로 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휴먼의 뜻으로 쓰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단어 인간의 어원을 검색하면 국어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조한범 교수의 이 단어의 역사적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본래부터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온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일로 여겨진다. 인간이라는 한자어는 인생 세간이 줄어든 말이다. 그 글자 뜻에 충실하여 해석하면은 인간은 인간이 산 세상이라는 의미를 띈다. 그렇다. 인간은 본래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지내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존재한다. 천계에 대해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연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고대에 인간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인간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인지 아니면 세상을 넓게 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석해야 할지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 고조선의 발상지 감숙성 마고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단군이 삼위태백에 내려와서 고조선을 세웠다고 했고 북한학자 리지리는 춘추자전의 주석 등을 인용하여 삼위사는 고대 중국 역사가들이 감숙성 동학남쪽, 기량산맥 남쪽 등등으로 기록했으니 고조선은 극동지역의 태백산과 감숙성에 있는 삼위산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건국했다고 해석하면서 고일강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전학자들은 4천년 전 문헌상으로 고조선의 무대로 문헌에 기록된 이곳 삼위산의 유전자가 한국인과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이건 중국 유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요. 중국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단군조선을 허구로 몰아가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천년 전 삼위산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나와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단군 신화의 문헌 기록을 부정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단군 고조선 역사 그리고 그 이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시라 교수님하고 송호정 씨하고 단군이 신화냐 역사냐 EBS에서 토론한 적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은 이겁니다. 송호정 씨는 단군조선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북방민족, 산영족 이러면서 우물우물 하시던데요. 이건 송호정 씨가 우시라 교수님 주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토론의 이제 최소한의 예의인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토론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라 교수님은 팔조법금 전통을 지켰던 거란족을 예로 들면서 고조선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융이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송호정 씨는 우리 역사에서 단군 고조선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시라 교수님은 한민족을 포함한 여러 북방민족의 시원으로서 고조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한민족에게 중요한 이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이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홍익인간을 널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세상을 넓히고 이롭게 한다로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홍익인간 이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홍익인간 이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면 홍익인간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이고 또 동아시아 한민족을 넘어서 인류라고 하는 종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아직도 인류 문명의 탄생 진화 과정을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맞닿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국가가 탄생하려면 청동기, 철기와 같은 금속 문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된 기원전 2333년은 무시하고 청동기가 나오는 몇 년을 고조선 성립 시기로 한다. 운운하는 것들이죠. 지금은 고조선 성립 시기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고조선 성립 시기를 놓고 새로운 청동기 유물이 발굴될 때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웃픈 일이 있었던 듯 합니다. 괴베클리 태페와 같은 유적에서 인간이 청동기, 철기는커녕 농업에 대한 개념도 없던 수렵 채집 단계에 머물렀을 때에도 종교 사상, 철학 등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 아직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층이 생기고 그리고 이 계층 간의 투쟁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의 유럽인의 제한적인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유전자 고고학의 발달로 자신들의 기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원이 유럽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농업과 금속 문명, 바로 최초로 가축화시킨 집단이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현대 서양인들의 조상이 탄생했다는 쿠르간 가설이 기존의 유럽 역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결과는 불행히도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물질 문명의 발달, 그로 인한 인구 팽창, 선진적인 눈물을 지닌 집단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기존의 토착민들의 씨를 말려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유전자 고고학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라고 하는 종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군 고조선 역사입니다. 유전자를 통한 한민족의 형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4000에서 5000년 전, 그러니까 문헌의 단군 고조선 건국 시기로 기록된 이 시절에 한국인 유전자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고대 대홍수로
삼해산으로 이주했던 남방계 민족과 배달국 유전자를 가진 북방계가 혼혈이 이루어졌겠죠. 말 그대로 세상이 넓어지면서 서로 이롭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이 유전자 혼합 과정이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두 집단이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주면서 혼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조선 기록의 제세 이화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정말 있었을까요? 삼위산 지역에 유전적으로도 한국인 유적이고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단군 고조선 역사를 시사하는 동일한 유물이 나와야 합니다. 마고 유적의 4000년 전 거울하고 고조선 단유 조문경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동일한 문양을 거울에 새겼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교 사상적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가 나오나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고조선 건국 이념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배달국 시절부터 그 이전 한국인들 스스로 빗살무늬 톡이라고 스스로 비하해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햇살무늬 토기가 확실한 이 제기를 만들었을 때도 있었던 관념입니다. 햇살, 이것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근원입니다. 단군 고조선 역사는 한국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도 됩니다. 저는 한민족이 위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민족이 위대하다면 과거의 넓은 영토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아오면서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인류가 이제는 잊어버린 인류의 시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없애려 한 분들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해달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